안녕하세요. 이번 저널클럽에서 발표할 논문은 2024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에서 퍼블리시한 논문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하자면 특정 항원을 발현시키도록 조작한 피부 공생균이 국소적인 부위뿐만 아니라 점막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성공적으로 B세포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이 해당 논문을 발표하기 이전 먼저 피부 공생균과 면역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종양세포를 성공적으로 사멸시킨다는 결과의 논문을 선행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의 특정 항원을 발현시키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CD8 포지티브 T세포 반응을 유도하여 이를 항원 면역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에피더미디스가 종양 특이적인 항원을 발현시키도록 하여 이들이 CD8 포지티브 T세포를 유도하여 생체 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행 연구의 핵심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야생형 에피더미디스가 호스트에 콜로니제이션 되면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 균주가 가지고 있던 항원이 제시되게 됩니다. 항원 제시세포는 유도인자를 통해 나이브 CD8 포지티브 T셀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에피더미디스 항원의 특이적인 T세포 성체를 가진 CD8 포지티브 T셀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기작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에피더미디스가 종양 항원을 발현시키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균주가 호스트에 콜로니제이션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양 항원의 특이적인 T세포 성체를 가진 CD8 포지티브 T셀이 생성되게 됩니다. 활성화된 CD8 포지티브 T셀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액과 림프계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하여 종양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표적화하여 효과적으로 종양세포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T세포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B세포 역시 피부 공생균을 인식하고 항체 반응을 유도할 것이라 추론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5가지의 핵심적인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 이 가설들을 증명하였습니다. 연구팀이 이 가설을 어떤 실험으로 증명하였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피부에 정착한 에피더미디스가 강력한 항체 반응을 유도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를 위해 CD4 포지티브 및 CD8 포지티브 T세포 반응을 유도하는 LMO87과 동일한 공여자의 동일한 부위에서 분리된 CD8 포지티브 T세포를 유도하지 않는 LMO88 두 가지 균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을 쥐의 피부 표면에 상쇄시킨 후 혈청을 채취하여 혈청 내 균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각각의 균주들로 상체화된 쥐의 혈청에서는 높은 항체 결합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상체화되지 않았던 나이브한 쥐들의 혈청에서는 항체들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가 만들어지는 저미널 센터 B셀의 형성 농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피더미디스가 상쇄한 쥐의 경우 보시다시피 저미널 센터 B셀의 형성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과를 통해 첫 번째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피더미디스가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반응이 얼마나 특이적이고 균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개통수를 살펴보면 실험에 사용된 LMO87과 88은 서로 다른 그룹에 존재합니다. 이는 에피더미디스 종 내에도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 차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히트맵이 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LMO88이 상제된 쥐의 혈청은 LMO88과 가장 강한 항체 반응을 보여주고 LMO87 역시 LMO87이 상제된 쥐의 혈청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상제된 균주와 반응하는 균주가 다르면 항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해당 면역 반응이 매우 특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설은 에피더미디스에 유도된 항체 반응의 주요 타겟이 세포 표면 단백질인 Accumulation Associated Protein, 즉 AAP라는 것입니다. 왼쪽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항체가 세포벽에 결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항체가 어떤 구조 또는 분자에 결합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특정 세포벽 단백질을 노가웃시킨 돌연변이 주의 항체를 반응시켜 결합력을 확인한 결과 소테이지 A가 결여된 균주에서 항체 결합력이 크게 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테이지 A 기질 단백질 중 하나가 표적이고 이 기질 단백질 중 AAP가 결여된 균주에서 항체 결합력이 크게 줄어듦을 확인함으로써 AAP가 주요한 항원임을 정량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AAP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AAP를 통한 항체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는 베타 헬릭스와 여러 개의 반복 서열로 이루어진 B 도메인입니다. 베타 헬릭스의 경우
특이적인 항원 단백질을 제작할 때 외부 항원이 삽입되는 자리이며 B 도메인은 이 외부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의 결합 부위인 에피톰 역할을 하는 도메인입니다. 또한 AAP가 결여된 균주와 야생형 균주를 상제한 쥐에서 저미널 센터 B셀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AAP가 결여될 시 해당 B셀의 형성이 상당히 억제됨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이들을 다시 회수하여 콜로니 포밍 유닛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 AAP가 피부 정착에는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B세포 면역 반응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두 번째 가설도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AAP를 기반으로 외부 항원을 융합하여 에피더미디스를 이용한 백신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T세포 면역 반응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와 마찬가지로 B세포 반응 역시 유사한 기작으로 발생합니다. 에피더미디스 표면에 원하는 외부 항원을 발현시킨 후 해당 균주를 콜로니제이션 시키면 활성화된 B세포가 이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B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때 외부 항원의 발현은 AAP의 베타 헬릭스에 이루어지는데 해당 구조는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구조가 아님과 동시에 항원이 표면에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TTFC라는 파상풍 독소를 외부 항원으로 사용하여 이를 두 가지 전략으로 발현시킨 후 항체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세크레이티드 TTFC는 항원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도록 설계하였고 월 어태치드 TTFC는 TTFC가 AAP와 융합되어 세포벽에 부착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들을 쥐에 상대시킨 후 혈청과 비강 세척액에서 항체 반응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전략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월 어태치드의 경우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항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유도되는 항체 반응이 실제 독소에 대해서도 프로텍션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월 어태치드 TTFC 균주를 상쇄시킨 쥐와 디프테리아 독소가 융합된 균주를 상쇄시킨 쥐에 치사량의 파상풍 독소를 주입한 후 생존율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어태치드 TTFC가 상쇄된 쥐들은 200시간 동안 100%의 생존율을 나타낸 반면 월 어태치드 디프테리아가 상쇄된 쥐들은 50시간 이내에 0%의 생존율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AAP의 외부 항원을 융합하여 만든 균주가 실용적인 백신 플랫폼으로서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실험은 기존의 상체화를 통한 면역 기억이 새로운 항원을 통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지 않는다라는 다섯 번째 가설 역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는 이미 상체화된 에피더미디스에 대한 면역 관용이나 낮은 수준의 면역 반응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항원을 발현하는 에피더미디스에 대해 면역 반응이 약화되거나 유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상대균을 백신 플랫폼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실험에서 TTFC라는 새로운 헤테로지너스 항원을 동일한 에피더미디스가 발현할 때 항체 반응이 억제되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균주가 새로운 항원을 발현할 때 항체 반응이 억제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가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설은 균주의 상체화가 국소적인 피부뿐만 아니라 비강이나 폐와 같은 점막 부위에서도 항체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들은 각각 혈청, 기관지, 폐포, 그리고 비강에서 나타나는 항체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났다시피 기존의 월 어태치드 TTFC와 TTFC를 다른 방식으로 발효시킨 AAP-SC TTFC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나타냈고 MI3 역시 특정 항체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함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및 점막 면역 반응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에 상쇄하는 에피더미디스가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면 단백질인 AAP이며 이 AAP의 외부 항원을 융화시킴으로써 특정 항원에 대해 특이적인 항체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부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피부뿐만이 아닌 전신, 점막 항체 반응까지 유도되며 기존 상쇄균의 면역 기억이 새로운 항원에 대해 억제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커멘설 백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해당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체 반응은 피부에 상재하는 균들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젝션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르게 비침수적이고 따라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백신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강과 폐점막 같이 균주가 상재되지 않는 부위에서도 항체 반응이 유도되며 콜로니제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항원 노출을 통해 장기적인 면역 유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실험은 쥐를 모델로 진행한 실험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지 확신할 수 없고 점막 면역과 같은 일부 과정은 기존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상용적인 백신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 장기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